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문화 지역이 뭐지?입니다. 제가 만약 물론 교사죠. 제가 만약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사실 저는 이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회 교과서를 한번 넘겨보세요. 사실 이 문화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 지역은 이렇게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 요소를 기준으로 비슷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의 범위를 이야기한다. 자, 그럼 다시 이 긴 문장을 축약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문화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그다음 마지막은 나타나는 지역. 그래서 문화 지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특정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는 하나의 문화 지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어렵죠? 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문화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분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는 여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전교생을, 학생들을 분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류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어떤 대상을 분류하려고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이제 분류하려고 한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정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류를 하려면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첫 번째 이런 기준으로 분류시켜 보겠습니다. 일반 학생들만 모여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하면 일반인 친구들 한쪽으로 모으고 그 외 반 친구들 한쪽으로 모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일반인 친구들을 한쪽으로 모은 이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일반인 아이들라고 부르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을 분류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키가 160cm 이상인 친구들을 한쪽으로 모은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모았을 때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렇죠. 키가 160cm 이상인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문화 지역도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화 지역은 그 기준을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문화를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믿는 종교가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전 세계를 기준, 어떤 기준? 종교, 어떤 종교를 믿느냐를 기준을 갖고 전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로 쪼개는 거죠. 그럼 우린 이걸 종교로 분류한 문화 지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할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정해서 전 세계를 또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문화 지역은 뭐냐?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한 문화 지역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문화 지역이 무엇인지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럼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아마 어떤 출판사의 교과서이든 이 사례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문화 지역의 종류는 종교로 구분한 문화 지역입니다. 자, 이건 전 세계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한 문화 지역이죠? 맞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누어 본, 분류해 본 문화 지역이 바로 이겁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지역으로 쪼개지죠. 자, 자세히 보시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종교만 먼저 해놓은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들 위주로 내놓은 거예요. 나는 이 종교가 아닌데 이런 기분 나빠하고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크리스트교는 분홍색으로 쭉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된 이 하나의 문화 지역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를 믿는 문화 지역이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나요? 오렌지, 귤색 뭐 이런 걸로, 자, 이런 거는 이 색으로 표현된 지역들은 불교를 믿는 지역들인데, 이러한 지역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불교라는 종교를 믿는 문화 지역,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 볼까요? 요즘 TV 모 채널에서 그 3명의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어느 나라를 놀러를 갔는데 혹시 봤나요? 네, 어느 나라냐면 아르헨티나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죠?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예, 아르헨티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맞추셨나요 혹시?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중학생이면 아르헨티나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 정도. 그리고 여러분, 뭐 남학생이면 축구를 좋아할 테고, 여학생은 뭐 또 사례가 없네요. 자, 어쨌건 아르헨티나가 저기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어느 종교를 믿는 문화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저기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문화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지역의 종류는 언어로 구분한 문화지역이에요. 전 세계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대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몇 가지 언어만 추린 건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짙은 녹색. 그래서 봤더니 한국어. 역시 우리나라는 참 좋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은 아니죠. 우리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글을 가지고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믿는, 한국어라는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화 지역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근데 전 세계만 자꾸 얘기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박한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백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기 위쪽 북한은 물론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은 잠시 생략해 두고 남한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 영상을 보시다 보면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고향이 이쪽입니다. 부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이 우리나라를 문화지역으로 쪼개볼 건데, 자, 그럼 문화지역으로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은 뭘 할 거냐면 이걸로 할 겁니다. 아이고, 마우스로 글자 쓰려니 쉽지 않네요. 사투리로 한번 우리나라를 문화지역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처럼 부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은 아마도 요 정도 범위 내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경상도와 가장 대비될 수 있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은 또 요렇게 쪼개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또 있죠, 여러분. 약간 이북말투랑 비슷한,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은 또 요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아는 게 뭐 있나요? 그렇죠.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을 요렇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요 색깔 범위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를 분류했다. 그럼 이건 어떤 문화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사투리를 사용하는 문화지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문화지역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어떤 사투리를 쓰는 문화지역에서 태어났나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문화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사투리 많이 안 쓰죠? 이 정도면 표준어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 보셨나요?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자, 이 지도는 뭐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화지역을 나눈 걸까요? 맞춰보세요. 자, 보면 소금도 보이고 초고추장, 쌈장, 소금, 간장. 와, 제주도는 또 간장이 있네요. 와, 어떻게 이걸 아유,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건 뭐냐면 순대를 어디에 찍어 먹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몇 개의 문화지역으로 나눠본 거예요.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에 찍어 먹나요? 제가 살았던 부산은 진짜 쌈장에 찍어 먹어요. 우리는 그거를 쌈장, 막장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순대 전용의 어떤 그런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순대를 찍어서 먹으면 진짜 꿀맛. 그렇게 맛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종류의 문화 지역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점이 보이시나요? 이런 점을 혹시 느꼈나요? 문화 지역은 기준에 따라서 변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들을 봐도 그래요. 봐봐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있어요. 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어떤 문화에 따르면 같은 문화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 나라는 결국 다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포함되죠.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로 분류를 하면 같은 문화지역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문화지역을 분류하면 한국, 중국, 일본이 완전 다른 문화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지역은 그 기준이 뭐냐, 어떤 문화를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문화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두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 나라는 이탈리아, 그리고 아래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이 두 나라는 다 어디에 있게요? 맞습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문화지역을 나누면 이 두 국가가 하나의 문화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문화지역을 나누면 이 두 국가는 다른 문화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쵸, 종교를 가지고 문화지역을 분류하면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같은 문화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문화지역을 쪼개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이탈리아의 전통가옥, 그리고 아래 사진은 폴란드의 전통가옥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오호.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탈리아의 전통 가옥입니다. 주로 뭐로 지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돌로 지었고요. 그 다음 아래쪽 폴란드의 전통 가옥을 보시면 맞아요. 주로 나무로 지은 것 같죠. 그럼 결국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종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문화 지역이지만 주로 전통 가옥을 주로 짓는 재료, 그러니까 전통 가옥의 재료라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서로 다른 문화지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화지역으로 나눴느냐에 따라서 문화지역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뭘 배웠죠? 네, 문화가 뭐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뭐였죠? 맞아요. 긴 문장으로 써져 있었지만 결국 요약하면 문화는 인간의 생활 양식이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었죠. 의, 식, 주. 자, 두 번째 문화 경관이 뭐였죠? 자, 문화 경관이란 문화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문화 경관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종교 문화 경관, 그다음 건축 문화 경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었죠. 그다음 끝으로 세 번째, 문화 지역이 뭐지? 문화 지역은 전 세계를 문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몇 개의 지역으로 분류한 거, 이걸 우린 문화 지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문화 지역이란 특정한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 이걸 문화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종교로 나눠본 문화지역,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나눠본 문화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투리로 나눠본 우리나라의 문화지역, 그 다음 순대에 뭘 찍어 먹느냐에 따라서 나눠본 우리의 또 문화지역,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뭐였죠? 문화지역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나눴느냐에 따라서 문화지역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단원을 배우다 보면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쉬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고요. 왜? 제가 있잖아요. 까리한 쌤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